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국군 장교단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국방장관이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 장교단의 생각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별적 의견은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예비역 장성들이 군인들이 말 못하는 것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좌파 정권 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국군 장교단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공관병을 학대했다고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탄압을 받았던, 그리하여 군복을 벗었던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지난 주말에 쓴 글이 아마 국군 장교단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저의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군은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우월적 존재입니다. 윤 당선인은 5년 임시직입니다. 그러나 국군은 임시직이 아니죠. 국가와 함께 영원할 존재입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방위와 플러스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는 내부의 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계된 반역 세력이 국내에서 준동을 하면은 그걸 검찰과 경찰이 막아야 되지만은 막지 못할 때는 마지막에 국군이 출동해가지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국군에게 헌법이 부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국군입니다. 그러나 국군은 평소에 이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걸 써야 할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만큼 국군의 존재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5년 단임, 5년 임시직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 공간을 위해서 이 신성한 존재인 국방부를 2달 안으로 비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펜타곤에 내가 가서 직무를 볼 것 같으니까 펜타곤을 2달 안으로 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100% 그 사람은 탄핵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옮겨야 되느냐, 현재가 좋으냐, 광화문이 좋으냐, 그 논란 이전에 바로 국방부로 들어가겠다는, 국방부를 밀어내겠다는 이 행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군대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존중하느냐, 신성한 존재로 존중하느냐, 아니면 군대를 가짜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군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 대한 군 통수권자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 계획과는 반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수방사를 남태령 지역 내에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근무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배치한 후 그곳에 합참 신청사를 구축하여 합참의 기능을 완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방부를 현재의 합참 위치로 이전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태세가 검증된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대통령의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현역 장교들의 그 침묵을 동조와 지지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강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윤 당선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군을 얼마나 예민하게 관리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대목.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 군에 대한 군 통수권자의 예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5년 임시직이지만 국군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영구직입니다. 임시직이 영구직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윤석열 당선인의 국군에 대한 태도, 국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의구심과 더불어 또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갑제 TV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박수를 보낸 사람도 많은데 며칠 전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댓글인데요. 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군 출신으로 여겨집니다. 아까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글과 맥락을 같이 함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간과 건물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 가치에 대한 무지, 그건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룸살롱 전전하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건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룸살롱 전전하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정부 외신에는 왜 백악관 건물이 예외 없이 영상으로 비춰줄까? 중국 외신에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한국 정부 관련 뉴스에 외국 방송에서는 국방부 건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청와대를 이전하면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국방부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럼 그동안 윤석열이 해온 짓은 국고탕진밖에 안 된다. 청와대에서 옮겨오는 비용, 국방부에서 또 다른 집무실로 이전하는 비용, 국방부와 합참기관들이 다시 옮겨오는 비용, 80년을 이어오면서 다져진 결정의 메커니즘이 무력화되면 새로운 체계가 완성도를 가지는데 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존중해라. 인수위 팀장, 당신들이 고위장성 출신이면 후배 군인들의 가슴에 못을 치지 마라. 그러고도 당신들이 선배냐? 지금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비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를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갖고 놀고 있습니다. 즉 5월 10일 꼭 청와대가 아니고 바로 국방부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멀쩡한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대 앞에 있는 통이동 초라한 사무실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 근무를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텐트 치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앞에 운동권이 아니고 대통령이 텐트를 치면 됩니까? 왜 임시 집무실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청와대에 그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청와대는 천하제일복지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본관을 신축할 때 그 주변 조사를 했더니 청와대 본관 뒤에 바위에다가 천하제일복지, 여기서는 복자입니다. 땅지자. 천하에서 최고의 복이 깃드는 땅이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 대통령들이 근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본인들은 희생도 되고 고통도 겪었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령탑이었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주석궁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국군을 얕잡게 됩니다. 국군을 얕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글이 하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군은 건국 과정에서 좌익들의 도전을 누르고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종하여 일으킨 6.25 남침전쟁에서 조국을 방위함으로써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냈다. 국군은 또 조국 근대화의 권력 기반이 되어 정치를 안정시킴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장교단은 미국식 선진 조직 경영 기법을 가장 먼저 배워와 근대화 시기에 행정 조직과 기업 경영에 가르쳐 주었다. 국군은 또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선도자가 되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 격변기에는 김일성 집단의 도전과 공작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보호하여 소란한 민주화의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정권 변동기에는 자제하고 인내하여 문민 우위의 새로운 정치 질서에 적응하였다. 국군은 남북 통일기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에 우리의 영향력을 투입하는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군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무력이 될 것이다. 통일 뒤에도 국군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남아 조국이 자주 독립 번영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군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군대를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존중이냐 경멸이냐? 지금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경멸해도 됩니까? 더구나 군대 안 갔다 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군대를 업신여기는구나.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군인들이나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인 경우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한 데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특수부 검사의 입장에서 국군 장교들을 대우하는 것 아니냐. 그게
이번 청와대 이전의 타당성 여부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여기 스며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군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키더니 군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에 찬성하는 군인들과 반대하는 군인들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비역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좌우 분열도 골치 아픈데 우파도 분열시키고 국군까지 분열시키면 이게 누구에게 이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자신의 직무 공간이라는 사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공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 중에서 최고의 공적 영역인 안보 분야, 국방 분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면 누가 좋은 겁니까? 이게 결국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면은 인수위에 전화를 거십시오. 국방부에도 전화를 걸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해서 여론을 일으켜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 순간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